드디어 바르셀로나의 하이라이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밝았고요. 지금은 오전 3시 반입니다. 이게 H10 갤러리의 룸입니다. 좀 작죠? 오늘은 마켓이라고 있더라고요. 마켓을 갔다가 그 다음에 구엘 저택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고딕 쿼터라고 예전에 좀 오래된 그런 시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곳을 지나서 대망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방문해보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10 아트 갤러리 지금 로비에 나와 있는데요. 1층에 예술작품들이나 이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마치 미술관처럼 여기 벽에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고 아주 고급스럽게 현대적으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숙소에서부터 한 24분 정도 걸어서요, 이 라보케리아라는 마켓에 왔습니다. 노량진이나 가락동 시장처럼 여러가지 첨가물이나 뭐 하몽, 고기 이런 여러가지 종류로 팔고요. 조그만 타파스 식당도 있어서 뭐 먹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람보라 스트리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공사 중이어서 지금 굉장히 번잡한데, 평소에는 여기에 오후 되면은 사람들이 벅적벅적거리는 아마 명동거리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시장 입구부터 시작되는 하몽 맛집이 눈에 띄네요. 입구에서는 오른쪽은 젤리, 쿠키, 그리고 왼쪽은 과일들을 파는데요. 과일들이 굉장히 싱싱하고 이쁘게 세팅해놨습니다. 라페리아 마켓은 오전 8시부터 시작하고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마켓이 좀 일찍 문 닫더라고요. 보면은 과일도 이렇게 있고 여러가지 눈 돌아가는 그런 식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자튀김하고 여러가지 각종 튀김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너겟 같은데요. 여기 비둘기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스낵을 먹다가 비둘기가 날아서 낚아채고 그런다는 말이 있습니다. How much this hamon? 12. 12. 12 euros, yeah. 오케이. 하몽이 12유로랍니다. 한번 맛보겠습니다. 그라시아. 하몽 12유로를 주고 받았습니다. 와, 맛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저께 조식뷔페에서 먹었던 얇은 하몽이 있었는데 그거는 잽도 안 되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역시 여기 보케리아, 라보케리아 시장에 먹는 하몽은 최고인데요. 싱싱한 생선을 파는 생선 코너입니다. 어시장. 우리나라 노량진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거하고 흡사합니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고기들도 있고요. 연어도 저렇게 큼지막하게 썰어서 파네요. 이 시장에서 유명한 꾸임 타파스 바인데요, 이곳에서 타파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면 메뉴판에 표시를 하는데요. 저는 꼴뚜기하고 계란하고 같이 볶는 그런 요리하고요. 그리고 파리고추 같은 볶음을 시켰습니다. 코카콜라, 산타 할아버지가 있네요. 식전 빵이 먼저 나오네요. 꼴뚜기 같은 요리가 나왔습니다. 에브리띵을 믹스하라고 하네요. 계란 후라이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꼴뚜기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쫄깃쫄깃한 꼴뚜기 맛이네요. 타파스 먹어본 것 중에 최고입니다. 이 고추의 맛은 어떨까요? 멕시칸 고추 같은데 매울 것 같습니다. 매운 게 팍 올라오는데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드디어 꽈리고추가 나왔습니다. 이게 블로그에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맵지 않다고 하는데요. 위에 소금이 어저께 송아지 고기에 올려졌던 끓여졌던 소금하고 비슷한 소금입니다. 이 동네 소금을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엄청 뜨거워요. 굉장히 담백하고 뭐라 그럴까, 채소 향이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맵지 않아요. 아침에 배고팠는데 순삭했습니다. 아쿠엔타 포르 파보르. 아쿠엠에서 타파스 요리는 환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라보케리아 마켓을 지나서 라람보라 스트릿을 가고 있습니다. 명칭이 되게 좀 헷갈리네요. 여기서 지금 구엘 저택을 가고 있는데요. 벌써 지금 사람들이 인파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기 스페인이 특히 바르셀로나가 소매치기 1번이 되는데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 이 거리에 보면은 옛날 풍의 이 주택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이런데 한번 살면 어떨까 해가지고 챗 GPT한테 가격을 물어봤는데 한 20평 기준에 좀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는데 12억, 15억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의 KFC입니다. 간판이 좀 올드한 느낌인데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데 수학여행 같은 거, 소풍 같은 거 왔나 봅니다. 다 학교 체육복을 입고 다니네요. 여기가 바로 구엘 저택입니다. 안토니오 가우디의 초기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요. 구엘은 안토니오 가우디의 열렬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저택을 지었죠. 이 건물에서부터 가우디의 특유의 건축 언어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여기가 표 파는 데인데요. 옆에 15m 옆에 있습니다. 일반은 12유로네요. 티켓 오피스에서 12유로를 주고 표를 샀습니다. 애플페이도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엘 주택의 중심은 이 중앙 홀이랍니다. 빛과 공기 그리고 소리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네요. 입구를 통과하니까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길이 보입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통로도 단순하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예술적으로 만들었네요. 마치 반지의 제왕 영화에 나오는
그런 중세시대 성당 지하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특히 이 기둥의 돌 부분과 그리고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계단 모양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예전에는 좁은 통로에서 위쪽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이 동글동글된 계단으로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탈리아의 바티칸 대성당을 갔을 때도 그 첨탑 꼭대기에서 이 동글동글 돌아가는 식으로 계단이 되어 있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양탄자를 깔아서 굉장히 고풍스럽고 옛날에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의 집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가우디는 구엘 저택을 지을 때 빛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얘기합니다. 구엘 저택의 옥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석 모양의 굴뚝들이 굉장히 재밌게 있습니다. 이 안토니오 가우디의 특징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카사밀라 그쪽으로 건축을 하는데 이 물결 흐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옥상 제일 꼭대기에 올라오니까요. 바르셀로나의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쫙 펼쳐집니다. 여기는 높은 건물은 별로 없고요. 이 나라에서 많이 이거를 규제를 하나 봐요. 높이 올라오지 못하게. 이 보면 성당에 첨탑 같은 그것만 뾰족뾰족 올라와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엘 저택에서 고디콰트로라고 고디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한 6분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여기 안토니오 가우디가 만든 가로등이 전시되어 있는 플라자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아니 우리나라에도 가로등이나 이런 데 많이 돼 있는데요. 이게 시초가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걸 저 몰랐습니다. 고딕길 같이 양쪽에 고딕시대 건물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북촌 한옥마을 그쪽에 길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고딕 쿼터에 도착했습니다. 매력적인 중세 고딕 건물이 있는 그 조그만 골목길이 많아서 이렇게 왔는데요. 항상 이 플라자 광장에 오니까 별거 없습니다. 애들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애들이 미끄럼틀 타고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게 파이프 오르간의 고음 영역대로 징글벨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광장에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바르셀로나 대성당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징글벨 이런 캐롤 소리가 점점 가까워 오는 거 보니까 그 성당에서 지금 연주하고 있는 그런가 봅니다.
드디어 바르셀로나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뾰족한 첨탑이 아주 압도적인데요. 성당의 옆길로 왔나 봅니다. 옆길에는 이렇게 상점들이, 노점상들이 많이 생겼네요. 크리스마스 복장을 한 나무 고양인가요? 이게 돼지인가요? 아무튼 작은 귀여운 캐릭터가 있습니다. 유럽은 거의 중세시대부터 거의 전 지역이 이 천주교, 천주교를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천주교 신자가 9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스페인도 이런 큰 대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라든지 해가지고 이 종교를 이용해서 천주교를 좀 강화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많아가지고 이런 성모 마리아, 크리스마스라든가 뭐 말구유, 이런 성탄절 이런 거를 굉장히 뜻깊게 명절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성당은 바르셀로나의 소성인 성 에우랄리아를 기원해서 세워졌는데요. 그녀는 13살의 나이에 순교한 인물로 지하 납골당에 지금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까탈루냐 고딕 양식으로서 수직적인 구조와 섬세한 장식이 인상적이랍니다. 이 성당 안에는 13마리의 거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거위는 13마리는 성 에우랄리아의 나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바르셀로나의 하이라이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첨탑이 18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2개는 예수의 12제자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4개는 복음을 전파한 사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이고요. 나머지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성모 마리아. 토탈 18개의 첨탑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토스팟이어서 사람들이 서서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가까이 가면은 너무 높아서 사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포토스팟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지어졌는데 그래도 이 크레인이 올라가 있어서 아직 완벽하게 다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벽돌을 이렇게 실어 나르면서 지금도 공사에 한참인 것 같습니다. 이쪽 앞에 있는 첨탑들은 이게 한 100여 년에 거쳐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노후된 느낌이고요. 뒤쪽에 지금 세워지는 첨탑들은 조금 새로운 모양의 첨탑입니다. 한 5분간에 걸쳐서 표를 샀습니다. 성당의 정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스테인데드 길라스가 빛에 반사돼서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르셀로나 사그리아 파밀리아에서 바르셀로나 여행 5일째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몬세라토를 여행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굉장히 오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여정도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좋아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